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대한 충청권의 표심을 보고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성숙된 표심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20여 년 만에 그 야당 시장이 탄생됐는가 하면은 충남의 경우는 도지사의 재선으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됐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은 언제나 냉정했고 정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표를 몰아줬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유권자들은 진정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4 지방선거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 30일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김창수 전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예, 뭐 우리 주민분들도 만나고요. 예. 또 저를 또 도와주는 많은 분들을 접촉하느라 좀 바쁩니다. 네. 먼저 표심을 갖고 있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하는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김창수입니다. 대덕을 사랑하고 또 그랬기에 대덕을 지켜온 김창수가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해온 그런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이번에 대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저 자신을 좀 밀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러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인사와 더불어서 출마의 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 중에 대덕구청장과 대덕구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다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대덕구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대덕구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현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우선 일단 그 대전광역시 전체의 어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도시의 어떤 그런 균형 발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는 서구, 유성구 이쪽 그 신도심 위주로 많은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원 배분이나 또 이런 예산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서구하고 유성구에 편중되다 보니까 대덕구를 비롯해서 동구나 또 중구 이런 그 원도심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예산이 좀 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그 권선택 신임 시장이 일성이 바로 그겁니다. 예, 저도 그거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우선 그런 이 투자 우선순위부터 재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는 5개 구 가운데 주민수나 세수, 학군 이런 것이 이제 모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균형 발전도 좋지만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은 세우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덕으로 좀 좁혀서 구체적인 그 현안 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선 그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장동에 그 탄약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미해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탄약창을 그 이전하고 그 장동 지구를 재개발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대덕구는 그 문화나 또는 복지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화, 복지, 교육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해야 될 그런 또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덕구는 SOC 사업이 또 네. 부진한 그런 구입니다. 예. 그래서 예비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대덕구의 SOC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 2호선, 그러니까 1호선에 이은 그 2호선이 그 대전시와 그 대덕구의 가장 긴급한 현안 사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염홍철 전 시장이 설계해 놓은 것은 노선 문제라든지 또 건설 방식이나 기종 이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노선 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 지금 2호선 노선이 대덕구를 경유하긴 합니다만은 이 2.7km 정도밖에 경유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중리 사거리에서 한밭대로를 거쳐서 그 오정동 농수산시장을 거쳐서 저쪽 서구 쪽으로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덕구의 문지방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노선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이 노선은 저는 그 대폭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미 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도시 그 철도 2호선 노선을 그 읍내 삼거리까지 연장해서 보다 더 많은 그 이 지역을 관통하게끔 그렇게 노선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방식이나 기종 문제도 지금 그 권선택 그 신임시장은 뭐 트램 방식 그러니까 지상철 트램 방식을 그 제시를 했습니다만 막 그것도 이 지하철 그 저심도 공법으로 하는 그 지하철 막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상 고가로 해서 하는 그 이 뭐 자기 부상 열차 예.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더 다시 한번 신중한 재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도시철도 이제 2호선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장동의 탄약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덕구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돼서 이전 촉구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 측에서는 이전 부지를 해주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저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동 탄약창 이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 이 난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18대 국회 그 예결위에서 그런 그 장동 탄약창 이전 문제를 당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동 주민의 수건 사업인데 부대 이전을 좀 검토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그 질문을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장관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자체에서 그 관련 어떤 그런 부지를 제공해주고 부대 여건이 개선된다면은 뭐 이전을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동 탄약창 이전 문제는 좀 중장기 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보다 좀 더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은
그 탄약창 그 안에 그 장동과 신탄진을 잇는 그 관통 도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장동과 그 저쪽 그 이현동 쪽에 그 관통 도로를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이 장동 지구와 저쪽 대청호가 있는 신탄진 지구를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관광 자원도 개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부대 인근의 그런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게 되면은 주민들이나 또 이 장동을 찾는 관광객들에도 많은 편의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부 외부 인사에 대한 영입설 내지 전략 공천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요, 그 설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설이 뭐 누구는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이 자리에서 특정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네. 모 방송국에 좀 임원을 했던 분을 영입해서 전략 공천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불과 지금 30일도 안 남겨놓은 그런 시점에서 이 주민들이 얼굴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을 과연 얼마만큼 표를 주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네. 대덕구를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점에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분을 만일에 전략 공천을 한다면 선거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 상대 당인 새누리당의 그 의석 하나를 그냥 헌납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4-5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명. 네, 그러면 뭐 경선이 됐든 아니면 전략 공천이 됐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돼야 대덕구민들의 또 올바른 판단,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여타 후보자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잘 강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당에서도 인정이 돼야 이제 후보자가 되죠. 예비 후보자를 지나서. 그렇겠죠. 자, 이제 본인이 더 나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공천은요, 공당의 그 추천이 바로 공천 아닙니까? 예. 그 공천은 그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승 카드를 잘 선택을 해서 유권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어떤 그런 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대덕구청장과 그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대덕에 곳곳을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네. 구청장 시절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현장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의 어떤 구석구석을 제가 다니면서 주민의 아프고 가렵고 쓰라리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뒹굴기도 했던,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대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처방을 또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한번 모색해봤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덕을 잘 아는 그런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번에 된다면 제대로 된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네. 1년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녀 임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다 그냥 끝나는 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나머지 짧은 자녀 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제가 이번에 권선택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만큼 신임 시장하고 뭐 당도 같습니다만 호흡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잘 협조해서 우리 대전의 발전 또 대덕의 어떤 현안 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다. 저 그렇게 자신합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국민들을 설득이 돼서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면 네. 대덕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전임 국회의원이 사실 과연 재임 기간에 짧은 2년여 동안의 재임 기간에 제대로 대덕구에 관련된 사업들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지지부진했던 그런 관련 사업들을 제가 제대로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화 120당 대전 산업단지라고 말하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제가 18대 현역 시절에 처음으로 재정비 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한 58억 정도의 국시비를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개시가 됐는데 그게 지금 LH 공사부의 어떤 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바로 재개시켜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속행을 할 것이고요. 공단 주변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신임 시장하고 좀 협조 내지는 협의해서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겠고요. 그밖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기재부라든지 교통부하고 장관들하고 좀 협의해서 그것도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은 국민들입니다. 네.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좀 해주세요. 대덕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스 독자 여러분 잘 지켜봐 주셨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12년 총선에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운과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 집사람이 뇌경색으로 좀 쓰러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의 뜻을 접고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좀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숙과 그런 번민의 시기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의 기회가 있어서 제가 다시 칩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사실 이번 선거는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전임 국회의원이 중도의 약속을 파기하고 시장에 출마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대한 성격과 의미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심판을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예비 후보기 때문에 그 공당의 후보로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야만이 그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왔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보궐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선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김창수 전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